네, 증권가의 리포트 살펴보기 전에 오늘 앞서 이제 항공주 이야기 나누다가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요 언급이 됐어요. 제주항공 여전히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분이 계셨는데 마침 이제 황금주로 이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12월 22일에 주셨고 장중 최고 수익률이 지금 10% 가까이 육박을 했었습니다. 자, 현재 매수가보다는 현재 가격이 여전히 좀 높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의 관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주항공 쪽 같은 경우 LCC 쪽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뭐 실적도 많이 좀 빠르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해외 쪽 이제 여행객 수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들 보면 대략 한 308만 명 정도가 좀 해외 쪽 노선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280만 명 정도 지금 현재 측정이 되고 있어서 처음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국내선보다는 국제선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들 또한 아무래도 이제 제주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쪽 시장을 많이 또 공략을 하다 보니까 특히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들이 2배나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 제주항공의 실적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고 주가 또한 그게 동행하면서 기대감을 높이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 가격까지 계속 좀 홀딩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주항공 리뷰해드렸고요. 자, 핫 리포트를 이제 부탁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5개 리포트들 헤드라인을 먼저 뽑아봤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대신증권 내년에는 턴어라운드다. 자, 신한투자증권은 주택에 웃고 우는. 자,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아마 건설주명인데 하이투자증권은 4분기에서 이제 바닥의 확인이 됐다. 그러면 향후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한국투자증권은 다시 불어오는 봄바람이다. 예전의 영광 뭔가 오는 느낌이 드는데 현대차증권에서는요. 중국발 고객사 가동률 하락은 단기 노이즈다. 최근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주가 영향이 있었던 모양인데 단기적인 영향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헤드라인을 우리 매니저님은 한 리포트를 꼽아주셨을지, 내년에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과 4분기에 바닥 확인한 종목이 되겠군요. 자, 이제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확인해보죠. 아하, MC넥스, 주택시장 웃고 웃는, GS건설을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다음에 LG전자가 이제 4분기 바닥이 확인됐다는 종목이었군요. 다음에 이마트, LG이노텍까지 있고요. 좋습니다. 그럼 MC넥스와 LG전자 살펴볼 텐데 먼저 MC넥스부터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헤드라인 뽑아준 것이 지금 2023년에 턴어라운드 한다. 전장의 매출 확대되는 것이 바로 이 회사를 견인할 거다라는 내용이 되겠거든요. 뭐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분석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뭐 지금 현재 전장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해서 상당히 좀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LG전자를 비롯해서 MC넥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MC넥스는 아시다시피 카메라 모듈 쪽으로 이제 상당히 좀 강자라고 좀 알고 계실 거고, 그에 따른 모바일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장 쪽 자동차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모바일 쪽의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올해부터 급격하게 지금 현재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 분위기는 내년까지 좀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현대차의 G90이죠. G90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내년에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3단계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3단계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MC넥스의 앞으로 출하량이 자동차 쪽, 전장 쪽으로 해서 출하량의 카메라 모듈이 상당히 좀 많이 보여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어서 모바일 쪽은 시장이 최근 들어서 보면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흐름들이지만 그래도 전장 쪽에서의 상당한 좀 카메라 모듈의 매출이 크게 급증할 수 있는 하나의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전장 쪽에 들어가는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또 스마트폰 쪽으로도 하니까 각 사업 부분별로 지금 뭐 실적이라든가 영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겠는데 말이죠. 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매출은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2022년부터 해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여기서는 지금 현재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좋지 못한 좀 감소를 했어요.
됐어요. 그렇죠. 감사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대로 된 영업이익이 조금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합니다.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이 좀 달라진 모양이에요. 그렇죠. 2023년도부터 해서 1분기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이 크게 급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증가 추세를 좀 이어나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어서 뭐 이런 데이터 내용만 보더라도 일단 좀 실적이 내년에는 상당한 터닝 포인트를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뭘까요? 한번 좀 바꿔봐 주실까요? 앞서 이제 전장 쪽이 리딩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MC넥스 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과의 연관성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스마트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냐라고 좀 보여질 정도인데, 근데 삼성전자 스마트폰 향의 이제 출하량이 지금 현재 줄고는 있어요. 지속적으로 좀 줄고는 있는데. 움직임들 자체는 지금 MC넥스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난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줄어들었지만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장 쪽 매출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매출 증가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차트를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뭐 MC넥스 관련해서 또 추가로 설명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하량은 줄고 있지만 영업이익률 좀 높아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 쪽으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박리담회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그 수익률이 좀 저조한 편이긴 한데 오히려 전장 쪽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좀 높게 측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하이 테크닉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장 쪽에 영업이익률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스마트폰에서 영업이익이 좋지 못한 부분들을 커버해주면서 오히려 더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의 영향으로서 많이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차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리포트 MC넥스에 대한 상황을 좀 봤고요.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다음 종목이 이제 LG전자가 되겠고요. 4분기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됐다. 아무래도 LG전자 하면은 물론 전장 쪽도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대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전 쪽 시장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이죠. 주가에 다 반응이 됐어요. 근데 충분히 4분기가 바닥이라고 매니저님도 보시는 건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재고량이 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좀 재고량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고, 그리고 11월 달에 있었던 미국에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위크데이들이 좀 있었죠. 하지만 그런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전자제품들의 판매량이 그렇게 썩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내용들이 좀 나와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좀 전장 쪽으로 좀 바라봐야 되고요. 물론 전장 쪽도 지금 올해부터 흑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LG전자가 전장 쪽 사업을 한 지가 무려 10년이 됩니다. 10년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여주다가 올해 1분기부터 영업이익 흑자로 전장 쪽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분위기가. 그리고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도 영업이익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 회사들을 좀 인수를 좀 했었죠. 자, 여러 회사들을 좀 인수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LG전자가 외회 쪽에 조명 회사로 유명한 회사가 또 하나 있는데, KW라는 회사인데 앞 글자가 좀 생각이 좀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쪽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충전 사업이죠. 충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애플망고라는 해외 쪽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도 최근에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전 사업도 지금 현재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내용들 또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캐나다에 가면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을 만들었던 LG 마그나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현재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매출 증가를 통해서 GM이라든가 포드 쪽에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실적이 전장 쪽,
전자제품 쪽은 안 좋지만 전장적으로 네.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전제품 쪽이 나오고 있어요. 역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렵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차트가 보면 이렇게 지난해 굉장히 좀 꺾여서 내려오는 모습도 나타났고 말이죠. 네, 지금 가전제품들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지금 LG전자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가전 쪽이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 흐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자산 가치가 많이 좀 다운되었죠.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많이 다운되었다는 부분들과 전체적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흐름들을 통해서 생각보다는 최근 들어서 좀 빠르게 매출을 크게 팬데믹 현상으로 보여주다가 팬데믹이 끝 무렵이 오면서 오히려 매출이 줄어드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제 반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무조건 안 좋다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뭐 그래도 최악의 순간은 좀 넘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조금씩 분기별로 해서 내년부터는 터닝 포인트를 계속 좀 잡아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 보실까요? 지금 다음 차트는 LG전자의 운반비 추이와 매출 대비 비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 OPM 이제 영업이익률인데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거죠. 운반비는 올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OPM이 좋지는 못하죠. 뭐 그만큼 영업 마진율이 좀 낮아진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좀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 3% 정도의 영업이익 훼손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대비해서 매출 흐름들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비율이라든가 움직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뭐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흐름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LG전자도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최근에 또 나온 내용도 있죠. 그 애플 쪽이었죠. 자, 애플 쪽 같은 경우에도 LG 쪽과 함께 공동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애플카를 2005년 정도에서 2006년 정도에는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또 하나의 또 상당한 또 베네핏이 형성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LG전자만 하더라도 올해 지금 전장 쪽 수주 물량이 지금 현재 84조 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주를 받아놓은 게 지금 84조 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LG전자가 지금 내년의 실적으로 어느 정도 보고 있는가? 지금 보면은 신규 추정, 기존 추정, 그러니까 추정치가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기존에 상반기에 추정했던 부분들보다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더 추정해봤더니 오히려 매출 증가를 매출 증가가 아니라 매출이 조금 감소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기존 추정치보다 지금 신규에서 더 낮아졌다,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뭐 그 부분에서도 지금 영업이익도 조금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세전이익이라든가 세전이익률도 마찬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수정은 좀 되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전자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 두 종목 중에 오늘의 황금주는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을까요? 좀 확인하겠습니다. LG전자, MC넥스 가운데 MC넥스를 주셨군요. 그럼 끝으로 MC넥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주시죠. 네, MC넥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모듈 시장이 상당히 좀 커져 나가고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최근에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광학 렌즈 쪽으로 해서 1조 6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다 폴리드 쪽 이제 카메라 모듈 쪽 투자가 좀 늘어난다는 부분이고 하이엔드급의 카메라 모듈이 계속해서 생산을 해 나간다면 동사 또한 그 부분에서 낙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영업이 내년에 198% 증가, 또 자율주행 3단계 채택으로 수요도 당연히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가격을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서 담아놓으면 좋을지와 어느 정도 눈높이를 가지고 좀 목표 가격 할지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주시죠. 네,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일단 3만 원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좀 짧게 좀 봐서 3만 원이고 일단 매수가는 27,500원에서 28,000원. 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 좀 나오고 있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황금주는 바로 MC넥스였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서 MBN 골드 박수범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또 저희 밴드를 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공개 방송을 제가 또 온라인 쪽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 라이브 방송이 끝나자마자 온라인 방송 시작하니까요. 8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오히려 지금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1월 달 초에 있는 또 CES 2023에 대한 또 수혜주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딱 한 종목부터 공개하게 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CES가 곧 다가오는데요. CES 수혜주까지 잠시 네. 후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매니저님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알찬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